할머니! 괜찮으세요? 빙판길 위에 넘어진 노인을 발견한 순간 의대생 강민주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손에 든 면접 서류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도 모른 채 함께 미끄러진 리어카 안에 가득했던 폐지와 고철들이 빙판길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모은 하루벌이가 순식간에 골목에 흩어져 버렸죠. 아이고 허리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민주는 재빨리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119에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본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6년을 준비한 대학병원 인턴 최종 면접이 1시간 후였죠. 지금 당장 출발해도 빠듯한 거리였어요. 젊은이. 빨리 가봐요. 중요한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급해요. 민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인을 감싸주고 흩어진 폐지를 주우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서울대병원 의료재단 오현중 회장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청년이 얇은 셔츠 바람으로 노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데 회장은 아직 몰랐어요. 저 쓰러진 노인이 20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3평짜리 고시원 방 안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엔 밤새 빠져나가지 못한 찬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환기구 틈새로 들어온 복도의 냄새,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방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청년이 누우면 몸이 꽉 차는 작은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발을 뻗으면 벽에 닿고 팔을 뻗으면 책상에 닿는 그런 방이었죠. 전기장판 위만 겨우 따뜻했고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벽엔 뜯겨나간 단열 스티커와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숨 쉬는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천장 구석의 물 얼룩은 지난 장마 때 생긴 것인데 관리인에게 말해도 고쳐지지 않았죠. 강민주는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온 탓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시계를 확인하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전 8시. 드디어 오늘이네. 오늘은 대학병원 인턴 최종 면접일이었어요. 의대 6년 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죠. 1차 서류, 2차 필기,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남은 마지막 면접이었어요.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민주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책상 위엔 술기노트, 실습 체크리스트, 그리고 손때 묻은 형광펜 자국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형광펜은 이미 잉크가 거의 닳아 있었고 노트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죠. 책장 끝은 이미 해져 있었고 페이지마다 수없이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을 마주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2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거울 속 얼굴은 30이 넘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눈빛만큼은 오늘도 화이팅해보자 하고 말하는 듯 했죠. 지치지 않은 눈,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눈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잘 보고 올게요.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민준의 의대 입학식 날 찍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했던 말을 민준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들 좋은 의사가 되죠. 엄마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민준은 고아였어요. 의대 1학년 겨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죠. 눈 내리던 밤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 뒤로 혼자 공부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건 작은 빚과 이 낡은 고시원 보증금뿐이었죠. 그래서 그의 하루는 늘 숨이 가빴어요. 새벽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오전엔 수업을 듣고 오후엔 배달 알바, 또 주말엔 과외와 택배 알바가 있었죠. 밥은 편의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잠은 항상 모자랐고 몸은 늘 무거웠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난보다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힘들 때마다 민주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부모님께 면목이 없다고. 아들 의대 보내시려고 평생 허리 펴지 못하고 사셨던 아버지, 새벽마다 식당 일 나가시던 어머니.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수첩이었어요. 의대 3학년 때 실습을 나갔던 병원에서 만난 은사님께 받은 것이었죠. 그 안에는 은사님이 해준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아무리 뛰어난 술기를 가져도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거예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자신이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아파도 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서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의사. 정장을 입고 면접 서류가 든 파일을 확인했어요. 정장은 졸업식 때 선배에게 빌린 것이었는데 조금 크지만 단정하게 입으면 괜찮아 보였어요. 구두는 어젯밤 3번이나 닦아서 반질반질했죠.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이력서, 성적표, 자기소개서, 추천서. 빠진 것 없이 다 있었어요. 가보자. 민주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시원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반대편에서는 핸드폰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민주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때렸어요. 숨을 내쉬니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매서웠어요. 민주는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어요. 민준의 발걸음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만 넘기면 병원 숙소로 옮길 수 있었어요. 창문도 있고 난방도 되는 방. 곰팡이 냄새 대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안정된 월급으로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알바 없이 의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들이 올지도 몰랐죠. 무엇보다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는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어요. 면접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버스 타고 40분,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여유 있게 출발했지만 마음은 조급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 면접까지 1시간 10분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밤새 내린 눈까지 더해져 골목 바닥은 유리처럼 반질반질하게 얼어 있었어요.
햇살이 비추면 반짝일 만큼 매끄럽게 얼어붙은 길이었죠.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빈 캔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고 누구도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민준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박스가 굴러갔어요. 아이고! 새벽부터 폐지를 모으던 할머니가 빙판 위에서 한 번에 중심을 잃고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리어카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할머니를 끌어당겼죠. 무릎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이어서 손바닥이 그리고 옆구리가 얼음 위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충격에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며 폐지와 고철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어요.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할머니의 하루 품삯이 길바닥에 흩어졌어요. 얼어있는 골목을 타고 고철 몇 개는 도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출근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끼익하고 소리를 냈어요. 타이어가 빙판 위에서 헛돌며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죠. 저거 큰일 날 뻔했네. 아주머니, 거기 위험해요. 빨리 치워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사이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을 짚은 채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음장 같은 바닥 위에서 손을 짚으려 해도 자꾸 미끄러졌고 허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죠. 출근 시간이라 바쁘다는 듯이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듯이 할머니는 그 무관심 속에서 혼자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준의 발이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8시 52분. 면접까지 1시간 8분.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버스 40분. 병원까지 도보 10분. 시간은 충분해요. 충분한데.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민준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생각이 스쳤어요. 골목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쪽에 코트 입은 남자가 있고 반대편엔 학생처럼 보이는 애도 있었죠. 누군가는 멈추겠지. 나 말고. 하지만 코트 입은 남자는 흘깃 보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고 학생은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얼음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손에 쥔 서류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6년이 이 안에 들어 있었죠. 새벽 알바하면서 외웠던 해부학, 졸음 참으며 버틴 실습, 밥 굶으면서 산 교재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10시에 걸려 있었어요. 119 신고만 하고 가면 돼.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신고하고 가면 시간도 충분하고 할머니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보였어요. 찢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퍼렇게 질린 손가락이. 그 손이 아까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하러 나가시던 어머니. 겨울이면 손이 항상 트셨었죠. 핸드크림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끝내 못 사드렸어요. 민주는 서류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주는 먼저 할머니의 팔과 허리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의대에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외상 여부, 골절 가능성,
의식 상태. 할머니의 얼굴을 살피니 눈동자는 또렷했지만 통증 때문에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허리가 허리하고 무릎이 말을 안 듣네.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허리 쪽을 손으로 짚어보았어요.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할머니가 움찔했지만 심하게 부러진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 추위에 빙판 위에서 넘어졌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했죠. 아이고, 이 늙은이 때문에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은 통증으로 굳어 있었고 추운 날씨 때문에 손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민주는 할머니를 벽 쪽으로 조심히 옮겨 등을 기대게 하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드렸어요. 얇은 셔츠 차림이 되자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 잠시만 이렇게 계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감기 걸리겠다. 됐어. 할머니가 더 위험해요. 저는 괜찮아요. 민주는 바로 도로 쪽으로 달려갔어요. 얼어붙은 길바닥 위에서 굴러간 폐지와 고철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차들은 여전히 크락션을 울리며 지나갔고 몇몇 운전자들은 창문을 열어 뭐라고 소리쳤죠. 욕설도 섞여 있었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야, 거기 위험해. 빨리 치워. 민주는 도로 위에 흩어진 고철과 종이박스를 재빨리 주었어요. 녹슨 파이프를 짚다가 손바닥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도로 밖으로 치우고 종이박스와 고철을 한데 모아 리어카 쪽으로 옮겼어요. 얼음이라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정장 바지 무릎이 얼음에 닿아 젖었고 구두는 이미 흙과 눈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어젯밤 3번이나 닦은 구두가. 흩어진 것들을 리어카에 실은 뒤 그는 다시 할머니 쪽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지금은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119 부를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돈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일단 가셔야 해요. 허리 다치시면 큰일 나요. 휴대폰을 꺼내 119 버튼을 눌렀어요. 네, 119입니다. 저기요, 골목에서 어르신이 넘어지셔서요. 허리하고 무릎을 다치신 것 같아요. 위치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9시 5분.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면 인계하고 바로 출발하면 돼요.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민주는 할머니 곁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어요. 구급차는 오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9시 25분.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에 다시 전화했어요. 접수된 건 맞는데요. 지금 출동 차량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9시 26분. 면접까지 34분. 지금 출발해도 늦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야 해. 지금 가면 조금 늦더라도. 할머니를 봤어요. 코트를 여미고 벽에 기대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계셨죠. 구급차가 곧 올 거야. 가도 괜찮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구급차가 더 늦으면, 만약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면 이 추위에 혼자 두고 가도 되는 걸까? 9시 30분. 민주는 결국 움직이지 않았어요. 9시 45분. 드디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같이 타실 건가요? 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9시 48분 면접까지 12분. 끝이었죠.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6년이에요. 2190일. 그 시간 동안 포기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친구들 졸업여행, 연애, 취미, 휴식. 다 버렸어요. 오직 오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오늘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었어요. 이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었어요. 젊은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것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야. 후회하면 안 돼.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게 돼. 민주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그 시간 골목 입구에 멈춰 선 차가 있었어요. 검은 세단.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차였죠. 오현중, 서울대병원 의료재단 회장.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온 인물.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전국에 세운 사람. 의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죠. 오늘 그는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골목길은 지나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큰 길이 막혀서 우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골목에서 뭔가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차가 멈춰야 했죠. 창밖으로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빙판 길 위에 쓰러진 노인.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 코트를 벗어 덮어주고 있는 젊은 남자. 정장 차림이었어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얇은 셔츠 바람으로 노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현중은 그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청년이 도로로 뛰어가 고철을 줍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노인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 어디 가는 중 아니었나 현중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정장, 저 서류 파일. 그리고 점점 초조해지는 표정.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청년이 구급차에 함께 타는 게 보였죠.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런 청년이 아직 있구나. 현중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전 기억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죠. 회장님, 출발할까요? 그래, 병원으로 가지.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현중의 머릿속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저 구급차에 실린 노인이 누구인지. 응급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CT실로 향했고 민주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셔츠는 땀과 눈에 젖어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고철을 줍다가 생긴 상처에서 피가 살짝 배어 나왔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돼. 시계를 봤어요. 10시 15분. 면접은 이미 끝났겠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단정한 코트를 입은 남자. 병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걸 보니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가 누군지 몰랐죠.
남자가 간호사에게 뭔가 물었어요. 아까 구급차로 온 노인 환자, 어디 계시지? CT실에 계십니다, 회장님. 회장? 민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가 민준 쪽으로 걸어왔어요. 자네가 그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인가? 네. 아, 네. 어떻게 된 상황이었나? 민주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한참 바라봤죠. 자네, 정장 입고 있는 걸 보니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할머니를 도운 건가?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남자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나는 오현중이야. 이 병원 재단 회장이지.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회 회장님?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어요. 오현중.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그리고 자신이 면접을 보려고 했던 바로 그 병원의 회장. 아까 골목에서 봤네. 자네가 노인분 곁을 지키고 있는 걸. 민주는 놀랐어요.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할머니 치료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아, 아닙니다. 제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더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 현중은 그렇게 말하고 CT실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CT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복도로 나왔어요. 큰 부상은 아닙니다. 타박상과 염좌예요.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민준을 보며 약하게 웃었어요. 젊은이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현중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현중은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끌어당기는 손동작,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하는 말투.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현중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설마. 그는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굵은 핏줄, 주름진 손등, 그리고 손가락 끝에 남은 굳은 살.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덮어주던 손, 병원에서 죽을 떠먹여주던 손. 그럴 리가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현중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주머니. 현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예전에 식당 일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식당? 아, 한참 전에 했지. 지금은 못하고 폐지나 줍고 다니지만.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원래는 신당동 쪽이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고 여기저기 떠돌았지. 신당동. 현중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곳이 바로 신당동 근처였어요. 현중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20년 전,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어요. 오현중은 당시 중견 의사였어요. 병원의 중요한 계약 미팅을 위해 건물 밖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죠. 우산을 펴자마자 굵은 빗줄기가 우산을 때리며 튀어올랐고 도로는 젖어서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현중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 골목에서
전조등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로 밀려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등도 켜지지 않았고 운전석 실루엣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모습이었죠. 위험! 그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쾅! 우산이 그의 손에서 멀리 날아가며 현중의 몸은 그대로 도로 위로 튕겨나갔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번쩍하는 빛이 일었고 숨이 턱 막히며 몸의 감각이 천천히 사라져갔죠. 빗소리만 크게 들리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어요. 어머 세상에,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작은 우산 하나를 쥔 여인이 폭우 속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그녀는 쓰러진 현중을 보고 즉시 상태를 살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현중에게 덮어주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래.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켰죠. 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뒤 현중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긴 따끈한 죽이었어요. 천천히 먹어요. 아직 속이 놀랐을 테니까요. 그 여인이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 병원에 와서 죽을 끓여다 주었고 현중의 상태를 살피며 조용히 곁을 지켰어요. 사람만 있으면 뭐든 다시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첫째지요. 그 말은 현중에게 오래도록 남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여인은 사라졌어요. 작은 보자기 하나만 남기고 안에는 현중이 사고 난 날 입었던 옷이 깨끗하게 빨아 개켜져 있었고 짧은 메모가 있었죠. 건강이 최고예요. 얼른 회복해요. 그 이후로 현중은 20년 동안 그 여인을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병실. 현중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20년 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어요. 비 오는 날? 사고? 네. 차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요. 병원까지 따라가서 죽을 끓여다 주셨던 할머니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어요. 먼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어머, 그게 벌써 20년이나 됐나. 그때 그 젊은이. 현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머니, 그 사람이 저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현중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내가 죽 끓여다 준 젊은이, 피범벅이 돼서 숨이 끊어질까봐 내 옷을 벗어 덮어줬었지.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자네였구먼. 현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예. 그 사람이 저예요. 아주머니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둘은 20년의 시간 끝에서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병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죠. 한참 후 현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20년 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아내며 작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뭐 사라지더라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지냈지. 제가 계속 찾았습니다. 정말 오래 찾았어요. 할머니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날 찾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됐지.
갑자기 철거 통보 오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나도 여기저기 방 얻어 다니다 보니 누가 날 찾는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었겠지. 현중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서였군요. 할머니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 참, 사람 인연은 몰라. 현중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주머니, 그날 이후로 저는 두 번째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이 큰 병원 회장이 된 거구먼. 현중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께 이제야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아주머니 치료와 생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생명이에요.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더 고맙네. 그때 현중의 시선이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민준에게 향했어요. 청년, 이리 와보게. 민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오현중의 손짓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그를 보자 미안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청년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어찌 됐을지 모르지. 현중이 물었어요. 젊은이, 자네 면접이 우리 병원이었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턴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외쳤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짙은 아쉬움이 감춰져 있었죠. 괜찮아요. 면접은 내년에도 있어요. 현중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할머니를 끝까지 도왔나? 구급차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솔직히 저도 망설였습니다. 현중과 할머니가 동시에 민준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넘어지신 걸 봤을 때 처음엔 119 신고만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6년을 준비한 면접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이 보였어요. 찢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퍼렇게 질린 손가락이. 그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늦어지는데 할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추위에 혼자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구급차에 타고 나서도 후회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하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면접은 다시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놓치면 끝이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학생, 요즘 자기 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자네같이 드문 사람을 내가 만나다니. 현중은 민준을 오래 바라봤어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그리고 오늘 망설임을 이기고 끝까지 남은 청년. 두 장면이 포개어졌어요. 그 선택, 쉬운 게 아니네. 민준은 짧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가 되고 싶은 의사는 그런 선택을 당연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중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이 청년은 반드시 잘 되게 해야겠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계시면 입원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사래부터 쳤죠. 아이고, 난 혼자 왔는데 보호자는 무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복도로 안내했어요. 복도 테이블 앞에서 민준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입원비가 조금 들어가긴 해요.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민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지갑 속엔 이번 달 고시원비와 식비로 남겨둔 돈이 전부였죠. 하지만 바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 순간, 잠시만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입원비가 이미 전액 처리되어 있어요. 예. 회장님께서 직접 책임보호로 등록하셨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제가 더 챙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다 처리되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데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병실로 돌아온 민준에게 현중이 말했어요. 자네 면접 어느 과였나? 내과입니다. 우리 병원? 네. 현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민준.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다시 면접 보세. 민준은 숨이 멎은 듯 굳었어요. 다시요? 원칙은 1년에 한 번이지. 하지만 예외가 필요할 때는 만들 수 있어.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 정말? 현중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본 건 자네 성적도 서류도 아니었어. 자네 마음이었지.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네 스스로도 망설였다고 했지. 후회도 했다고. 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현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완벽한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야. 망설이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는 거지. 민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에구 잘 됐네, 젊은이. 할머니가 잠에 들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새기고 있었어요. 아침에 고시원을 나설 때만 해도 이런 하루가 될 줄은 몰랐죠. 면접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그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종이컵에 커피 2개를 들고 오현중이 들어왔어요. 이 밤까지 자리 지키고 있길래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민주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은 자네가 너무 많이 했네. 앉게. 둘은 창가 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현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군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복도에 서서 기다리기만 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뛰어가 봤어요. 하지만 매번 다른 환자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냥 벽에 기대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다음엔 내가 저 안에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리고 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환자를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현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20년 전 이야기를 해줄까 하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병원을 운영하던 초기 시절이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 나는 그날 중요한 계약서를 맡았었어. 현중의 눈빛이 아득해졌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한 대가 정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나를 박아버렸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 넘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지. 그때 아주머니를 만나신 건가요? 그래, 그분도 같은 시각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계셨어. 나는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계속 말을 걸어주시더군.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텨요.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남아있어.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렸어. 그 추운 밤에 그분은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어 주셨지. 당신 옷도 다 젖고 추워서 떨면서도. 현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추위와 출혈로 쇼크가 올 수 있었다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음날 병원에 찾아오셨어.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겠다고. 그래서 병원을?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 사실이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현중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오늘 자네가 한 일 20년 전 아주머니가 나에게 한 일과 똑같아. 자네도 그랬겠지. 비 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자기 일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멈췄어.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어줬지. 현중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 그리고 오늘 자네가 똑같은 일을 했어. 20년 만에 그 은혜가 다시 이어진 거야. 민주는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내일 면접, 부담 갖지 말게. 오늘 자네의 선택이면 절반은 이미 증명한 거야. 나머지는 자네가 가진 진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민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부터 큰 일은 없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인생이 되는 거지. 현중은 잔잔히 웃었어요. 내일 자네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될 걸세. 창밖엔 새벽을 향해 가는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면접실 앞에서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어제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복도 끝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할 수 있어. 내가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강민준 지원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테이블 중앙에 앉은 오현중 회장이 단단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병실에서 봤던 따뜻한 표정과는 다른 병원을 대표하는 수장의 모습이었죠. 그 옆으로 내과 과장, 교육 담당 부원장,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어요. 강민준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내과 과장이 먼저 질문했죠. 지원자분의 성적을 보니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내과 쪽 성적이 우수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학부 시절 소화기내과 실습을 하면서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병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데 단순히 약 처방이 아니라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짧고 정확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교육 담당 부원장이 이어서 물었어요. 인턴 생활 중 환자와 상급자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두 입장을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이므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상급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지원자분, 어제 면접에 오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어제 출근길에 어르신 한 분이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머리를 다치신 상황이었고 저는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 시간을 놓쳤습니다. 119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즉시 신고했습니다. 내과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되지 않았나요? 민주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6년을 준비한 면접이었습니다. 119 신고만 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늦어졌고 그 추위에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구급차에 타고 나서도 후회했습니다. 6년이 날아간 건가 하고 면접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민주는 단단한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된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잖아요. 면접은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놓치면 끝이니까요. 교육 담당 부원장이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후회는 했지만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오현중 회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강민준 지원자, 만약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마 또 망설일 것 같습니다. 망설인다고요? 네. 저도 사람이고 제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이니까요. 오현중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고맙습니다. 나가 계셔도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준이 나간 뒤 회의가 시작됐어요. 내과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험은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먼저 본 학생입니다. 자신의 망설임까지 솔직하게 말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 담당 부원장이 덧붙였죠. 오히려 그 솔직함이 더 신뢰가 갑니다. 자신을 미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고민을 드러낸 것이.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나치게 감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입니다. 의사는 냉정함도 필요하니까요. 그때 오현중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저 청년은 망설였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청년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벽한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망설이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됩니다. 현중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어요.
저 청년은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결론이 났어요. 몇 분 후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주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다른 지원자들도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설령 떨어져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때였어요. 강민준 지원자분, 들어오세요.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현중 회장이 직접 일어나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어요. 강민준. 민준이 고개를 들자 현중은 단단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하네. 자네 합격이야.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멈추는 듯 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저 정말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면접관들을 바라봤죠. 그래. 자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이 병원엔 꼭 필요하네. 내과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 부탁하네, 강 선생. 강 선생이라는 호칭에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준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눈가가 붉게 흔들렸고 숨이 떨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년간 준비한 순간, 어제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죠. 고맙다고 할 건 없어. 자네가 보여준 마음이 우릴 선택하게 만든 거니까. 현중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들 거야. 하지만 자네라면 잘 해낼 걸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면접실을 나온 민준은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조용히 숨을 토해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해냈어요. 진짜로.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민주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이 축하한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어요. 지금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베개에 몸을 기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오현중 회장이 서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민준아,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준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 저 붙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정말? 네, 합격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나 때문에 떨어진 줄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밤새 잠도 못 잤다. 이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중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강민준, 앞으로 병원 생활은 힘든 날도 많을 걸세. 밤샘 당직도 있고 실수로 혼나는 날도 있을 거야. 환자를 잃는 날도 올 거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네라면 잘 해낼 거라 믿네. 왜냐하면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지. 현중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주머니 치료와 생활은 내가 책임지겠네.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
필요한 지원 모두 병원에서 맡을 거야. 자네는 마음 편히 인턴에 집중하게. 민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야. 현중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아주머니는 더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 혹은 그 추위에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지. 그리고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내게 두 번째 삶을 주신 분이야.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민준아, 나 같은 노인네 때문에 자네 인생 망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잘 돼서 내가 더 고맙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 될 거야. 너 같은 젊은이가 있으면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서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한 골목에서의 만남이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은혜를 다시 이어준 순간이었어요. 현중이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말했어요. 강민준, 앞으로 자네가 환자를 대하는 순간마다 오늘 할머니를 대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그리고 자네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겠네. 민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게 다 인연이야. 좋은 인연.